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FOMC 얘기 뭐 쭉 그동안에 오늘 쭉 했는데요. 그에 따른 시장 반응 특별히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2,400 오니까 이제 매도 쪽에 배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미국장은 제가 이번 주 FOMC 회의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근데 재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근데 연준에서는 이번에 FOMC 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거는 2023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 벌써 알려졌던 사실들이잖아요. 지난번 잭슨홀 미팅 때부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연준에서는 오히려 재정정책 쪽에 공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로금리 가는 것 정도 외에는 할 게 없고요. 근데 제로금리는 예전에 아시게 서프라임 모기지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로금리는 절대 갈 일이 없다라는 부분이라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결국 시장에서 필요한 재료는 재정정책밖에 없는 거죠. 이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인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결국 대선 11월 3일 전까지 연준이 추가 부양책이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경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연준의 역할이 줄어든다면 결국 시장은 악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죠. 미국은 일단 저는 대추세선상으로는 일단 꼭지를 찍었을 확률을 굉장히 많이 열어두고 보고 있어요. 거의 한 7, 80% 이상을 보고 있고 어저께 다우는 상승했고 나스닥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다우는 제가 화요일도 말씀드렸죠. 60일선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돌려 세워도 되는 자리라면 벌써 돌려 세웠죠. 근데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쪽에 있지만 후행 스팬상으로 캔들과 마주한 상황이라서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만난 비석형 캔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석형 캔들이 만약에 하락을 추구하는 캔들이라면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나스닥은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을 하락을 했는데 전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 5주선 돌파 실패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5주선 돌파하지 못하고 나오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더 하락으로 밀려버리게 되면은 진짜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대추세선을 계속해서 갱신했던 시장은 나스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나스닥이 대추세선을 찍었다라는 의미는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로빈후드 동학개미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별 얘기 다 해도 사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들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꼭 시장은 지불했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갈 만큼 간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돈이 많아서 주가가 내려오면 아마 주식을 계속 사려는 속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요 근래 같처럼 반등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반등 못하게 되면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것이 이제 유동성 함정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제가 유가를 요즘에 계속 갖고 나오는데 유가가 사실은 가야 전 세계 시장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40불대 전후에서 싸움이 진짜 오랜 기간 한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정유사이죠. BP,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회사인데 석유 시대가 끝났다라는 이런 종언이 그러니까 석유 시대가 종말이
2% 다가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걸가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수요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부족해서 유가가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는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요 근래 미국에서 화랑이었던 게 뭡니까? 수소차거든요. 대체재 에너지가 더 커지는 상황이죠. 그럼 유가는 일단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유가를 대체할 만큼의 시장한테 파이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아직은. 뭐 전기차, 수소차는 그 대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유가만큼의 그 캐파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의 문제가 영향을 미쳐서 정말 종말이 앞둔 상황이라면 시장에는 유가발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지금 유가 상황으로 보면 이 20주선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차트가 굉장히 요상합니다. 이런 차트는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사실 일목균형표를 한 20년 정도 공부를 혼자서 했는데요. 그럼 책이란 책도 다 봐봤고 해봤는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차트는 저도 처음 봅니다. 일목이 이런 차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어쩌면은 뚫지 못하고 그냥 다시 떨어져서 지난번처럼 패닉셀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운이 나오질 않아요. 음이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이렇게 두껍게 떨어지거든요. 두껍게 떨어져서 충분한 매물대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건 매물도 없이 이상한 차트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유가 차트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BP의 의견에 일부 동의를 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동학개미들이 하방 진입을 하고 있다. 2,400 넘죠. 인버스 투자라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2,450 그때 갔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정도에서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한테 물어보면 해볼 만합니다. 이 말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식을 산 금액이 몇십조예요. 개인. 막말로 해지로 투자를 해도 3조 정도 지금 늘었는데 3조 정도 한 3조 4천억 든다고 하죠.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지 수단으로 봐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좀 기술적으로 고점 찍었을 확률을 좀 열어두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이 곧벌스라든가 인버스가 위험하냐? 저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일반 주식은 한번 하락했고 되돌리는데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도가 나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코스피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안 없어지잖아요. 물론 파생 상품 일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면 인버스 더 많이 빠지고, 또 인버스가 많이 나기도 하고, 레버리지가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은 항상 파동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고점 대비로 절반 밑에서만 잡으면 절대 손실이 없을 거라는 거죠. 나중에 되돌리면 무조건 이익은 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시간차가 있을 뿐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들고서 손실이 나니까 버티지 못해서 괴로울 뿐인 거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마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망하지는 않잖아요. 거래소가 없어져야 없어지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들은 거래소 상관없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안 가면 뭐 10년, 20년 안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진다면 이 10년 뭐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은 10년 파동, 주글라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뭐 10년 파동도 있고 뭐 하잖아요. 12년째 상승, 13년째 접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손해날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쓰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상태 제가 지난번 여기서는 곧벌스 한번 해볼만 합니다 했거든요. 제가 들고 나왔었어요, 이런 재료를. 근데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 저는 그냥 해볼만한 자리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차피 12,000원까지 갔다가 4,000원 왔는데 뭐가 두렵냐. 그 말씀 좀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이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성이 있고, 지금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는 해둘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서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외국인이 현물을 요 근래 얼마씩 사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때까지 산 거에 비하면 별로 산 게 아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 들었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이제 LG화학까지 주가 좀 보여주세요. 예, 코스피는 11포인트 하락이죠. 2,420선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도 2포인트 가량 약세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LG화학은 오늘도 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한 2% 중반, 3% 정도의 밀림, 지금 3% 밀리네요. 66만 5천 원으로 거래됩니다. 시장 공감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